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지난 일주일을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2월 3일 월요일이었죠.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2월 2일날 저녁에 영상 올려서 2월 3일 월요일날 아침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때 잡으면은 투매가 나올 때 잡으면은 사실상 저점에서 잡고 이번 지수 조정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수매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수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옵션 수급이나 뭐 아니면은 시장의 하락폭이나 이런 건 굉장히 과해서 그냥 오르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자연 반등입니다. 자연 반등이 올라온 것 뿐이지 이 조정을 끝내는 결정적인 그 투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제가 작년에도 투매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잡았던 자리가 단기 저점이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때를 교훈으로 좀 느꼈습니다. 확실히 투매가 나올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매가 나와야 이 조정이 끝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투매가 여전히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일주일 동안에 너 투매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에 쳐올랐지 않냐. 기다려 보십시오. 좀만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 좋은 매수 기회 주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있더라고요. 결국 바른 길로만 가야 되고, 어떤 완벽한 카드, 쉽게 말해 장땡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베팅을 하면은 죽습니다.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죠.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장땡이 아닌 자리에서 베팅하는 건 그만큼 내 돈이 까일 수 있는, 내 손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살짝 해보자면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어떤 분 리플에도 좀 달아놨는데요. 이 다음 주가 뭐냐면요. 여기 자, 다음 주가 뭐냐면 옵션 만기주입니다. 다음 주가 10, 11, 12, 13. 13일이 옵션 만기 일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어제까지 해서 4거래일 동안 일단 자연 반등이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좀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반등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반등이라고 하면 2월 5일 정도까지 오르고 나서 여기서 꺾였어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꼭 끝을 봐야 되죠. 그죠? 꼭 오버와 언더를 보여야 뭐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래서는 안 됐었을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갭상승에 장대 양봉,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좀 시세를 쥐어짜서 마지막까지 올리자 해서 이제 힘을 쥐어짜서 올리는 약간 좀 그런 기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말이 좀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는 개파락으로 출발한다. 물론 오늘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만은, 아마도 어쨌든 어제부로 어쨌든 좀 콜 옵션의 좀 그 반등의 끝, 이런 모습도 좀 약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명해 줄 거고.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어제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옵션 만기주인데, 옵션 만기주에 굉장한 거를 한 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자, 큰 틀에서 보자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물론 뭐 선물을 보면은 사실상 빠진 거에 뭐 80%, 9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선물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다 올라왔어.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장 민감한 것들이 옵션이죠. 옵션 좋고 뭐 어쨌든 이거는 콜옵션 죽은 거예요. 콜옵션 매도 시세, 콜옵션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콜옵션의 절정이 끝나고 매도가 시작됐다. 콜 매도 추세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콜 매도 추세 진행 중에 지나치게 과하게 죽었던 콜이 한번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반등이 굉장히 무섭긴 했습니다. 그죠? 0.08이었던 콜옵션이
3.6, 3.7까지 올랐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 비트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 할 필요 있나요? 옵션 하면 돼요. 그죠? 옵션 하면은 떼돈 법니다. 아무튼 뭐 어제 뭐 480% 이렇게 올랐었네요. 어제 콜옵션 300인데 489% 고점, 네,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네요. 아무튼 뭐 추세는 콜옵션 매도라는 겁니다. 풋옵션은 살살살 살아나고 있긴 한데 사실상 네, 지금은 양매도장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이죠. 콜도 추세적으로 죽이고 풋도 추세적으로 좀 죽이고,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콜 매도 본격적인 좀 조정이 시작이 된 거고, 아직 이걸 극복한 건 아니다. 제대로 저점 테스트하지 않고 올라왔다. 이거 그래서 아마 만기일 되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만기일이 만기 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을 보시면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SVXY라는 아이고 잘못 눌렀다. SVXY 보시면은 어쨌든 미국 지수가 얼마나 지금 철근 다 빼먹고 올라가는지, 철근 다 빼먹고 공사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빠바방 하고 지금 4거래일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다지 건전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솔직히 아마 오늘 저녁까지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신흥국 시장의 만기일, 코스피 만기주가 온다면 미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를 아무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이번에 삼성 SDI 하이닉스가 아니고 국제유가 만수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에만 베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전 사실 주식도 사고 싶은데 주식 기회를 안 주니까. 근데 지금 매수권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구리나 원유 같은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좀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내려와 있어서 자꾸 쟤네를 보게 되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간 국제유가 지금 반등하려는 냄새를 좀 풍기고 있긴 하지만, 구리도 그렇고요. 구리도 반등하려는 냄새를 풍기고 있긴 하지만은 이 상태로 반등하기는 아쉽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코스피가 만기주에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더 무너지는 거예요. 신흥국이 박살나는데 어떻게 원자재가 박살이 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코스피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식은 눈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 놈이 폭락하고 있고 어디 한 놈이 안 좋으면 옆에 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까부시는 게 미국입니다만, 아무리 한국이 빠져도 미국은 오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힘의 차이가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힘의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저놈이 오르던 내리든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솔직히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이거는 그냥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 다음 주에 한국장의 반등이 거의 끝나고 지금 벌써 저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 아마 다음 주에 중국장도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그죠? 가봐야 합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일 때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일단 상해 한번 보자고요. 자, 상해 보시면 어때요? 이거 보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얘기했던 적어도 한 10%, 9% 정도 빠져서 출발해서 최소한 한 5% 이상은 반등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며. 지금 나온 게 장대 양봉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반등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진짜 좋은 매수 기회였다, 진짜 좋은 매수 기회고 진짜 아무 일 없이 진짜 좋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상해종합이 오르다가 설 연휴 끝나자마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좋은 거였고 진짜 투자 심리가 좋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 낙폭 이렇게 회복합니다. 하루 만에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서 회복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고 며칠 동안 짜불짜불 올라왔어요. 불안감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한 3거래일 4거래일 올라온 거고요. 올라왔다고 밖에 안 보이고,
결론적으로 저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거 이제 5일선하고 이격 맞춘 겁니다. 5일선하고 이격 맞춘 거야. 지금 여기는 5일선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한번 5일선을 보자고요. 보여드릴게요. 5일선 안 나오나? 5일선 어떻게 보지? 무빙 에버리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5일선 맞춘 겁니다. 5일선. 왜 9일선이 나오냐? 여러분들 다 그 이평선 아시죠? 이평선과 이격 딱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5일선 딱 맞춘 거죠. 이제 내려오는 급격히 너무나 급격히 5일선이 많이 꺾여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메꾼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중국의 이 10% 급락 이런 거는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이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뭐 이 전염병 이슈에 관해서 이제 별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이제 이건 이슈일 뿐이죠. 이제 주식시장 수급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 여기 있는 이 환자 발생자 수 이 차트를 꺾어 놨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폭등하고 있죠. 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3만 명 넘고 이쯤 됐으면은 뭐 어쨌든 이거 의학 공부도 하지 않은 제 그냥 개인의 뭐 망상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3만 명쯤 넘었으면 이제 그냥 이거는 통제 불능 아닌가요? 그죠? 사실상 통제 불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만기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재료로 해서 중국 증시가 한 번 더 박살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만 명쯤, 사실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1명, 2명, 3명에서 감염자 수 늘리는 게 오래 걸리지, 이미 뭐 3만이라는 숫자가 찍혔으면은 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3만이지 이게 앞에 뭐 1000이 틀렸을 수도 있고 2000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간 이 감염자 수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통제 불능이다. 이쯤 왔으면 통제 불능이고,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역 풍토병 정도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질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뭐 아무튼 뭐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조심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 매수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뭐 어쨌든 뉴스는 별다른 거 없어요. 뭐 중국이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해주고 뭐 그랬다는데, 딱히 뭐 어차피 다 예상된 거였어서 굳이 뭐 이런 거를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다 할 얘기할 거는 없어요. 그렇다 할 뭐 이슈 얘기할 건 없고, 중국이 그저 관세 인하해 주는 거 이거 뭐 어차피 예상된 일이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샤프슈터 이름이 뭐였지? 이 사람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박문환 이사, 그죠?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라는 사람, 이 사람 글 잘 쓴다 그랬죠. 시장도 잘 보고. 이 사람 쓴 글 한번 나중에 원문들을 읽어 보십시오. 제목이 4월 유기설 진실 혹은 오해라는 글의 제목인데, 이게 아무튼 텔레그램에 올라와서 좀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4월 유기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나 봐요. 간단하게 내용만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연준이 지난 요 자리였나?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 실시한다, 이제 호재 나왔다, 대박 초특급 호재다라는 제목을 써갖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 실시한다고 연준이. 그때가 아마 대충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니까 요때쯤인 것 같아요. 10월 달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양적 완화, 뭐 사실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양적 완화가 사실상 시작됐는데, 이 양적 완화 물량을 4월 달쯤에 줄인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10월부터 이렇게 시장을 끌고 올라온 게 미국의 양적 완화, 뭐 양적 완화라고는 양적 완화 아니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 지수 랠리를 불렀는데, 미국 증시의 상승도 부르고 한국 증시의 상승도 불렀는데,
이 양적 완화 물량이 줄어들면은 지수가 박살나는 게 아니냐, 4월부터 줄인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4월 위기설이 나온다라는 게 이 요즘 시장 얘기인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 근데 어쨌든 제법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연준의 기본 기조는 긴축이 아니고 완화고요.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완화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속 유동성이 풀려서 돌아다니는 시기고,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거, 사실 여기서 실시한 10월 초에 실시한 요 양적 완화라는 게 시중에 돈이 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시중에 돈이 풀린 게 아니고, 그 연준의 지급 준비 시스템 내에서만 그 돈이 풀렸다 묶였다 하는 거라서, 사실상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시중에 새롭게 풀린 돈은 없다. 그렇다면 왜 양적 완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주식시장이 올랐냐, 시장의 반응이 좋았냐 라는 거는 심리적인 거죠. 그죠? 야, 연준이 정책을 갑자기 완화한대더라, 연준이 다시 대차 대조표를 다시 정상적으로 늘린대더라 라고 하니까 이건 주식 사라는 신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산 게 결국 이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제발, 이런 내용은, 이거 안 그래도 글도 솔직히 별로 길지도 않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코 파면서 뭐 빵이나 먹으면서 과자나 먹으면서 가뿐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제발, 이거 글이 길다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짧게 이렇게 한두 줄로 요약해 주는 거 얘기 듣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직접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알아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거, 뭐 토익이니 토플이니 뭐 중국어니 뭐 이상한 자격증 같은 거 따시지 마시고 이런 거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증 공부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것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솔직히 그거보다 이게 더 돈 되는 정보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빼먹지 말고 좀 읽어보시고요. 네,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급락이 있으니 급등이 나오고, 이유 없이 뭐 거래량 없이 급등하니까 다시 또 폭락이 나오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은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